이거 봐, 선생님 얘기하고 있는데 말 참 안 듣지? 선생님이 하루에 말 참 안 듣지 얘기를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 자, 먼저 아까 선생님이 해줄게라고 얘기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 첫 번째, 선생님 계약인데요. 계약이랑 숙제랑 무슨 상관인가? 나이가 얘기해볼까? 너 또 말을 하라 그러면 안 해. 학교 가면 바빠지잖아요. 학교 가서 바빠지면 수학 공부를 안 하는 건가? 한 시간이 줄어들어. 할 시간이 뭘 얼만큼 줄어드는데? 방학이면 아침에 8시 하루에 7시간 정도가 줄어들죠. 그 7시간만큼을 숙제 내지 않지는 않나 선생님이? 선생님이 하루에 매일매일 7시간 해야 될 만큼 내고 있어? 그 정도는 아닌데 응. 새로운 걸 배우면 응? 새로운 걸 배우잖아요. 응. 그 아니 이렇게라도 해야 돼. 지금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서. 선생님이 수학 숙제를 하루에 몇 번씩 일주일에 얼마나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안 나지? 맨날 얘기해줘도 맨날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너네는 그런 거 다 온데간데도 없이 너네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남겨둘 테니까 두고두고 보세요.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권장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매일 1시간씩, 토요일, 일요일 이틀 중에 하루 정도는 혹은 나눠도 좋으니까 토일 합쳐서 한 3시간 정도는 해야 돼.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 하는 거야 너네가? 10시, 8시. 8시간. 선생님이 8시간 넘게 숙제를 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닌가? 선생님이 지금 추가되는 문제집 2개 다 합류가 돼서 그 토탈 숙제를 다 합쳐도 8시간 이상은 안 될 거야. 자, 다시 계약을 해서 이것도 못할 만큼 시간이 없습니까? 학원을 바로 가야 되니까. 응, 갔다가 돌아와서 응. 저녁 먹고 응. 씻고 하는 시간 없지 않나요? 선생님이 엄마한테 여쭤볼까? 하루에 요만큼씩 가빈이가 숙제할 시간이 없다는데 그러면 숙제를 내지 말까요? 엄마한테 여쭤볼까? 선생님 직접 여쭤볼 수도 있고. 아니 내가 니를 협박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생각이 정말로 그러하다면 선생님이 엄마랑 상의를 해서 해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선생님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너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어머님이랑 상의를 해서 이 부분 해결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참고로 고등학교 가면 너네가 학교에 있는 시간은 훨씬 더 긴데 해야 되는 공부량은 훨씬 더 많아.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연습을 시킨다고 지금 숙제를 차츰차츰 늘려가는 중이란 말이야. 최종 목표가 요만큼이고. 아니 왜 말로 해 말로. 나영이 아까 하려던 얘기 해봐봐. 주말에 어디 응. 놀러 가고 나면 응. 3시간 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정말 토요일 아침 일찍 가족여행을 가서
일요일 저녁 늦게 온다면 당연히 못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지. 선생님이 단 한 번도 숙제를 덜 하면 봐주지 않겠다는 아니잖아. 이게 봐준 건 아니죠. 안 하고 다 끄어버리는데. 근데 지금 처음 안 했나? 단 한 번인가 지금 이게? 고전에 그 대표 문제 그거 말고는 계속 듬성듬성 빠져먹는 부분이 생기고 그게 쌓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말하자면 혼을 내기 위해서 끄은 거야 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다. 그래서 나인이는 뭐 얘기를 해 하려던 얘기 아니 그게 다야?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숙제가 너무 많다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은 선생님이 어머님과 합의하에 줄일 수는 있어. 혹은 너네가 집에 가서 선생님이 이만큼 해야 된다는데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전화해서 선생님한테 숙제를 좀 줄여주세요 라고 엄마가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선생님은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고 요런 부분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요만큼 내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어머님이 감안을 하신다면 제가 숙제를 줄이겠다 라고 당연히 어머님이랑 합의를 할 수는 있지. 그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하면 돼. 선생님이 엄마한테 연락을 드려도 되고 아니면 너네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려서 숙제를 좀 줄여주세요 라고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달라 라고 너네가 부탁을 드려도 좋고. 질문 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없어요?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도 돼. 확실하게. 선생님은 항상 하는 얘기잖아. 너네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의지는 항상 있다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는 막무가내로 뭐 시끄럽다 해라 이러고 싶진 않아. 가끔씩 그게 좀 길어지면은 좀 끊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없어? 이건 넘어가도 돼? 아니 대답을 할 의지가 없나? 이현지 불만이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하라니까. 선생님이 납득 가능하게 설명을 해주고. 근데 평소에 그렇게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시간이 평소에 맨날 하던 시간도 아니고. 그러면 언제부터 갑자기 할 거야? 첫 번째, 선생님이 당장 이렇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 너네 지금 나가는 숙제가 일주일에 8시간 해야 될 분량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생각에. 8시간 걸려? 아니잖아. 선생님은 지금 요걸 목표로 해서 늘려가고 있는 중이라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오늘부터 이렇게 해라고 한 게 아니잖아. 늘려가고 있는 중이야.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 현재 너네 숙제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너네가 신경 써서 하면 한 2시간 정도 분량이라고 생각해. 일주일치 숙제가. 확실해. 확실해요. 오늘이랑 어제도 좀 했었거든요. 응. 근데 오늘 걔랑 전화하면서 얘를 풀었던 게요. 2시간 그것만 반. 2시간 넘어요. 2시간 반. 선생님이 앞전에 한 얘기를 잘 안 들었구나. 집중해서 했을 때 2시간이라고 그랬어.
집중해서 했을 때 2시간. 거꾸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지금 내는 분량의 숙제를 2시간 안에 못 끝낸다는 얘기 자체가 너네가 느리다는 얘기야. 숙제를 하면서 집중을 안 한다. 너네는 중학교 3학년 숙제가 처음이지, 그지? 맞아, 아니야? 선생님은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20년째 숙제를 내고 있어. 물론 그래, 좋아.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가서 200명 중에 150등만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난 이렇게 안 시켜. 나에게는 고등학교 가서 150등 하려고 공부하고 있나? 선생님은 항상 30등이 되기 위한 공부를 시켜. 이게 최소치야. 2위로는 내가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 3, 40등 정도 하는 애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요 정도 양의 숙제면은 선생님 자꾸 비교해서 미안한데 은서 언니나 유진이 언니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숙제면 1시간 안에 끝나. 선생님 항상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거든. 요 정도 되려면은 요 정도 숙제는 요 시간 안에 끝내야 내가 충분히 집중을 했구나 라는 통계학적인 평균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솔직히 선생님이 할 말은 없어.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걸 그 시간 안에 못 끝냈다면 네가 그 시간 안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다 라는 얘기밖에 해줄 수가 없어. 선생님이 항상 고등학교 오빠 애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내가 하루에 무슨 과목 몇 시간, 무슨 과목 몇 시간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요만큼 몇 시간, 요만큼 몇 시간 했을 때 우리가 요 정도 점수를 목표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수치가 있어. 그 수치로 가기 위한 단계야, 이게. 그래서 나는 너네를 150등 맞으려고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고등학교 가서 요 정도 성적대가 되는 애들이 평균적으로 요만큼 숙제를 했을 때 요만큼 시간이 걸린다 라는 통계를 가지고 숙제를 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시간 안에 못 끝내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도 그 이상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어.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 그렇다면 느린 거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밖에 해줄 수가 없어. 그리고 선생님이 일일이 굳이 따지고 싶진 않지만 이번 숙제가 너네 평균 숙제보다 조금 많긴 했어. 이 파트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2시간은 좀 길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인수분해 파트를 다 풀었어도 솔직히 2시간 안 걸려. 그런데 설사 2시간이 넘게 3시간이 걸렸다 쳐. 일주일에 3시간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부를 할 의지가 없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일주일에 3시간도 안 하겠다. 그래서 뭐 납득이 갔는지 모르겠어. 더 설명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뭐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 아니 이거 현지야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좀 잘 들어. 심각한 얘기하고 있어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야. 고등부 오빠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하지만 나중 돼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내 공부 습관이 발목을 잡아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공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평소에 공부를 하고 있는 습관들이. 그거를 위해서 나오는 숙제고 그거를 위해서 내고 있는 숙제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이 얼마든지 설명해 줄 용의는 있다 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납득할 수 없다 라면은 어머님과 상의 후에 선생님한테 어머님이 연락을 주시면 선생님은 충분히 줄여줄 용의가 있다. 단 그거는 너네 의지가 아니고 어머님의 컨펌을 받아야 되겠지. 왜?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요만큼을 목표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요만큼을 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요만큼을 안 한다면은 요만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애는 이 정도 못하고 150등 해도 되니까 괜찮아요 선생님, 숙제 줄여주세요 라고 어머님이 납득을 하셨으면 상관이 없지. 그지? 너무 맞는 말을 재수없게 하고 있나? 내 특징이긴 해. 선생님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직업이니까. 맞잖아. 내가 틀린 얘기한 건 없잖아. 어쩔 수가 없어. 이게 특히나 선생님이 사수동 와서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거든. 사수동 애들이 전반적으로 공부 습관이 다 이래. 한 전교에 한 3, 4명 빼놓고 다 이래. 사수동 어머님들이 너네 나이면은 수성고에서 좀 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거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엄마들이 못 믿으셔. 좀 빡세게 시키는 애들은 너네 정도면은 고3 거까지 끝났어 벌써. 진도는 한 거. 내가 그 정도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지? 더 질문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지? 있어? 없으면 넘어간다. 대답을 안 해. 지네 삥 떠서가는 건 절대로 대답 안 해요. 이게 기분 상하는 걸 넘어서서 받아들이고 이 계단을 안 올라가면 발전이 없다. 사실 나중에 어머님도 보여드리려고 녹화하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이 이만큼 설명을 해줬고 이만큼 너네를 납득시키려고 노력했다. 엄마들은 모르시잖아. 너네 집에 가가지고 나는 했는데 우리 쌤 맨날 안 했단다. 그럼 엄마는 그게 답인 줄 아시니까. 선생님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숙제를 선생님 도대체 나 할머니 집에 가서 숙제하라는 건가요?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해줄게. 이 숙제가 언제 나갔지요?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 며칠이지 지난주 목요일이? 자, 너네는 선생님한테 따져봐야 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따지는지 잘 모르겠어. 1월 28일 목요일 날 숙제가 나갔고요. 오늘이 며칠? 2월 3일 목요일입니다. 그래도 너네가 억울하다 그러니까 억울한지 안 한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1월 28일 목요일 날 숙제 나갔고 2월 3일 목요일 날 지금 숙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엄밀하게 설 연휴는 1월 31일 월요일 맞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2월 2일 수요일까지였고요. 그 앞에 1월 30일 일요일이랑 1월 29일 토요일,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현재부터 친척집에 언제 갔다가 언제 왔나요? 31일에 가서 2월 2일. 에 왔어요. 31일 오전에 갔나요? 2월 2일 오후에 왔나요? 오후 몇 시쯤 왔을까? 7, 8시쯤. 그래서 피곤해서 그렇다 쳐. 요날 그리고 오늘 거의 오기 전까지는 뭐 했을까? 숙제를 하고 쉬기가 이 연휴 동안 할아버지 집에서 숙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됐었던 상황은 아니지, 그지? 자, 그 다음 나영이. 언제 갔다 언제 왔냐? 친척집에.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러면 토일 월 그리고 금요일도 있어 사실은. 잠깐만 28일이 목요일이야? 금요일은 며칠이야 그러면? 20 아닌데?
아 27일이 목요일이네. 그러면 28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토일 하고 월요일 하고 오늘 오전까지 그래 많이 잡아서 3시간 숙제할 3시간이 없어서 할아버지 집에서 숙제를 했어야 됐나요? 그렇나요? 대답이 없어. 가빈이는 친척 집에 언제 갔다 언제 왔지? 31일에 가서 어. 1일. 그러면 금토일 수목 동안 3시간이 없어서 할아버지 집에서 숙제를 했어야 됐나? 넘어가도 되겠지? 치사하지 어린 치사하지 그제? 이걸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날짜랑 요일을 다 적어서 초잡스럽게 중3이랑 똑같이 어쩔 수 없어. 그게 내 직업이야. 왜? 그러고 사람이 그렇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면 좀 빈돈 상해. 아 선생님 어째 치사하게 저걸 다 적고 그렇지만 어쨌든 납득을 하고 넘어갔잖아. 선생님이 그냥 이 시끄러워! 이러면 왠지 뭔가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선생님이 시끄러워 그래서 넘어간 거 같거든. 그래서 마지못해 초잡스럽게 적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숙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없으면 본격적으로 너네 숙제에 대해서 넘어가도 괜찮을까? 넘어갑니다. 없어? 뭐 있어? 있으면 질문. 초잡스러워? 치사해? 어쩔 수 없어. 내가 안 치사해지면 너네가 나태해져. 방법이 없어. 나라도 치사해야지. 내 직업이야. 치사한 게 선생님 직업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뭐라? 치사한 게 아니라 못된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뭐 너네 마냥 봐준다고 너네한테 이득이 되면 나도 봐주지.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내 몸 편하고 지금 당장 내 기분 좋을 뿐이지 내년에 후년에 너네 성적을 보장해 주진 않잖아. 맞아 아니야? 이나영 맞아 아니야? 그렇지만 치사한 건 어쩔 수 없어? 대답이 없어 저거는. 자 그다음 인수분해는 왜 선생님이 치사한가? 첫 번째 66페이지 펴봅시다. 66페이지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계산. 뭐야 미안하다. 인수분해 표라 그래놓고 내가 이상한 데 펴고 있었네. 어디 갔을까? 인수분해가 어디냐? 여기네. 86페이지. 86페이지 인수분해 첫 번째 0405 다음 식의 인수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수가 뭔가요? 인수가 뭐지요? 대답이 없어. 그냥 대답 안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선생님이 대답 안 하는 건 안 된다 그랬어. 대답 안 하면 못 따라오는 거라 그랬지? 선생님이 인수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해줬어. 단 요 수업 때는 얘기해주지 않았어. 왜? 그 전에 수차례 얘기해줬으니까. 소인수분해 얘기하면서 맨날 했던 소리가 그거야. 자, 요 친구 소인수분해 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 없지? 그러면 선생님이 평소에 인수가 뭔가 소인수가 뭔가 라는 얘기를 난 한 번도 과외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아 그래도 이거는 한 명 좀 들 줄 알았는데 양심은 다들 있나? 기억은 못하지? 맞아 아니야? 나영이 기억해? 소인수 뭔지? 아이 저이씨 대답이 없어. 가빈이 기억해 못해 소인수가 뭔지? 대충 뭐 대답해. 1과 3이 다시는 아이씨. 에휴. 인수는 약수랑 비슷한 뜻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소인수는 소수인 인수라 그랬지. 이 소수에 대한 설명이 뭐다? 네가 방금 얘기한 거. 기억으로 소인수. 에이. 일과 자기 자신. 이거 다시.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소수 얘기할 때 일과 자기 자신부터 나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 아니야? 그것도 기억이 없지. 도대체 기억나는 게 뭐야? 소수는 뭐다? 항상 약수가부터 시작해야 돼.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밖에 없는 수를 소수로 한다. 처음 듣나? 소수인 인수가 소인수다. 다시 말해서 인수는 약수랑 완전 똑같진 않은데 거의 비슷한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맞아 아니야? 그리고 약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없지.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자 4번부터 볼게.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가 인수가 누구누구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맨날 책에다가 뭐 적고 있으면 모른다고 얘기한다. 맨날 책에다가 뭐 적고 있지. 이렇게 본인이 말 안 듣는 건 생각 안 하고 맨날 선생님 치사한 것만 생각하지. 그래서 발전이 없다 임마. 그래서 인수가 뭔가에 대해서 너네가 생각해 봐야 된다. 왜? 평소에 공부를 할 때 그 단어나 그 내용에 대해서 고찰하지 않고 맨날 계산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뭘 안 가르쳐 주려고. 너네가 생각을 좀 해보자. 사실 그러면 12의 약수. 자, 나연이가 대답해봐. 12의 약수. 1, 2, 3, 4, 6, 12. 자, 항상 선생님이 칠판 보라 그랬는데 칠판 좀 봐라 이놈아. 선생님이 맨날 이런 거 설명해 주는데 너는 맨날 안 듣고 대답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선생님 나 한 개도 모르겠는데 이러면 약수를 적을 때는 가능하면은 요렇게 양쪽 끝부터 적는 게 좋아요. 1을 적었으면 1과 누굴 곱해야 12가 나오는지 1 다음 수는 2야. 그럼 2랑 누구랑 곱해야 12가 나오는지. 자, 방금 선생님이 약수에 대한 힌트를 줬어. 그러면 이 친구 인수 다 적어봅시다. 일단 뭐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뭘 적어야 돼? 방금 선생님이 힌트를 줬지? 맞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약수 적는 거랑 하나도 다른 게 없다. 그렇지만 너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이때까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네가 생각을 좀 하라고 일단 풀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방금 얘기했다시피 모르는 게 있어 없어? 사실 내용은 처음 들어보는 게 하나도 없어. 단지 거기에 대해서 너네가 생각하지 않았었을 뿐이야. 그러면 당연히 1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 응? 도대체 2에다가 뭘 곱하면 얘가 나오지? 없어요. 없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27의 약수 1, 27. 그 다음 2 나와? 2 안 나오잖아. 저기 이거 있잖아. 얘는 더하기 2지 곱하기 2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도 2가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지. 맞아 아니야? 뭔가 곱해서 얘가 나와야 약수지. 맞아 아니야? 그게 선생님이 계속 너네가 생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나? 요런 생각을 좀 가지고 수학에 임해야 수학이 어렵지 않다. 그러면 다시 그 다음 뭐 나올래? 그러면 3에는 뭘 곱하면 얘가 나와? X.
3 곱하기 x는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야? 이걸 생각을 좀 해라.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라는 이 수식은 사실은 x 곱하기 x 플러스 2로 이루어진 식이지. 몰라요? 나영이 이거 모르나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잖아. 안다는 거지. 단 맨날 야 이거 이렇게 계산해 저렇게 계산해 더해 빼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계속 모른다. 생각을 안 해. 왜? 너네 이거 봐라. 27 약수 다 구해. 그 뭐 숫자니까 뭐 사실 뭐 이래가지고 뭐 3, 9 또 뭐 있노?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적잖아. 근데 그게 복잡해지면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하기도 한단 말이야. 너네 12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적는 거 기억나 안 나? 나 안 나?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사실은 약수가 되는 거잖아.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는 1부터 시작해서 얘네도 똑같다는 거야. 사실 숫자의 인수와 약수와 하등의 다른 점이 없다. 그럼 얘네는 분리해서 뭐뭐 곱해가지고 얘네 나오는지 찾는 문제다. 이렇게도 있을 거고. 사실 이거 말고는 더 만들 수 있는 게 없긴 하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인수분해해서 얘네들을 다 인수라고 그랬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사실은 얘도 인수고 얘도 인수고 얘도 인수고 얘도 인수고 얘도 인수고 얘도 인수고 다 인수라는 거지. 이거를 사실 요거 할 때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었으면 얘도 어렵지 않은데 너무 너네가 숫자는 숫자로만 보고 식은 식으로만 보자. 그래서 문제가 생겨. 그러면 똑같은 식을 똑같은 계산법을 안 보면 못하게 되는 거지.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어차피 기본적인 내용만 배우고 나머지는 계속 거기서 짬뽕 해가지고 조합한 문제가 계속 나와. 수능에도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너네가 사수 중에 길들여져 있다. 책에 나왔던 문제 숫자 바꾼 거 아니면 난 못 풀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혹은 자, 여기 한번 볼까? 왜 안 해주는지에 대해서 왜 선생님 안 가르쳐주고 자꾸 풀어라 그러는가? 풀 수 있으니까.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7번 문제부터 봅시다. 그냥 나 안 보이는데 있어. 너무 멀어. 인수분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소인수분해 할 때, 저 봐봐. 12를 소인수분해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적으면 돼, 안 돼? 이렇게 적으면 돼, 안 돼? 이거 더 이상 나눠지는 수가 없을 때까지 다 곱하기로 뜯어야 되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동일하게 x를 한 번 앞으로 뺐어. 그래도 또 x가 남아있지. 당연히 안 남을 때까지 다 빼줘야 되는 거야. 알겠나? 사실 선생님이 짚어줘야 되는 건 이런 디테일이지, 같은 게 들어있는 걸 앞으로 빼라라는 얘기를 내가 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거 너네가 모르는 게 아니야. 맞나? 혹은 9번 문제. 식이라는 거는 는이 적혀 있다면 반드시 앞뒤가 같아야 는이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9번 문제에 보면은 뭐 곱하기 a 플러스 3이에요.
뭐 곱하기 A 플러스 3이야? A. 알고 있잖아. 됐나? 그런데 이 두 항에 동시에 들어있는 A 플러스 3을 뺐는데 앞엔 뭐가 남았어? 앞에 뭐가 남았냐고. 얘 앞으로 빼내면 A. 뒤에는 이렇게 남아야지. 이게 이렇게 되면 되나? 예를 들면 3 빼기 6을 할 건데 3을 앞으로 뺐어. 그럼 앞에 뭐가 남아? 이렇게 돼야지. 이게 이렇게 되면 되나? 사실 숫자랑 다른 게 없어. 단 너네 안 친하니까, 좀 보기 싫게 생겼으니까, 왠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너네가 가지고 있는 기초를 간과하는. 이렇게 적는 사람 있어 없어? 요렇게 안 적고 요렇게 적는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예를 들면 또 11번 문제. 선생님이 정말 치사하게 숫자로 팩폭 때리니까 조금 심술도 날 거야. 그렇지만 사실 숫자랑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 친구가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은 사실 여기서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주면 얘랑 똑같이 생겼지? 맞아 아니야? 요렇게 똑같은 친구가 생기면은 얘를 앞으로 요렇게 빼줄 수가 있겠지? 사실 요런 거는 너네의 속달의 문제지. 물론 선생님이 그때그때 보면서 아, 이 친구가 요런 거 뺄 때 자꾸 실수가 나는구나 하고 선생님이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건 선생님이 나중에 가다듬어 주는 거죠. 이거를 못하지는 않는다. 다행히 이거 못해요. 현재 이거 못해요. 안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 너네의 노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 나도 알아. 그래서 먼저 풀어보고 우리가 수정하자 그런 거. 그래서 먼저 풀어보고 수정하자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오른쪽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야. 특히나 이제 이게 무슨 문제까지 발생을 하냐면은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18번 문제 볼게. 오른쪽에 18번 문제 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22a 플러스 121.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해줬고 여기 유형에도 인수분해 공식 요거라고 적혀 있지만 앞에 게 누구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누구 곱하기 누구 더하기 누구의 제곱, 이 꼴의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지. 맞아 아니야? 요 곱셈 공식 몰라요? 요거는 결국 네모 더하기 세모의 제곱이 되지? 맞아 아니야? 참고로 선생님이 플러스 마이너스 따로 외우지 말라 그랬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걸 여기다 적을 필요 없구나. 그러면 얘는 당연히 a의 제곱일 거고, 그럼 앞부분이 a 제곱이니까 요 네모가 a가 되겠지? 그러면 2 곱하기 a 곱하기 뭘 해야 마이너스 22a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11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마이너스 22a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11을 제곱하면 121 나오나요? 그러면 당연히 a 마이너스 11, 즉 요렇게 나오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일로 가는 게 틀릴 수는 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너무 실망스러운 게 잘못 적은 답이 전개했을 때 얘 나오는지 확인을 안 해봤다는 얘기야. 맞아 아니야? 그게 실망스럽다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밖에 안 해놓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선생님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자, 그래서 그래요. 그건 그렇고 뒤에 조금 더 넘어가 볼까? 시간 관계상 조금 많이 뒤로 갈게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91페이지 펴봅시다. 자,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91페이지 다 걷어서 채점은 다시 못했는데 사실 지금 눈으로 언뜻 확인했을 때 가빈이는 71, 2, 3 다 맞는 것 같은데 나영이도 어지간하면 맞겠다. 수빈은 사실 아니 수빈 현재는 사실 71, 2, 3 틀린 거야. 왜? 뒤에 넘어가자. 80, 81 뒤에 넘어가서 뒤로 넘어가. 또 마찬가지지만 인수분해 하라 그랬는데 빈칸만 채우고 옆에 인수분해 적었는 식을 안 적으면 당연히 맞겠어, 틀리겠어? 당연히 틀리겠죠. 맞나?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82번을 기준으로 보겠다. 83번을 기준으로 봅시다. 왜?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설명 칠판 좀 봐라. 맨날 모르네 안 해 그러지 말고 처음 들을 때 선생님이 잘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 얘 같은 경우는 앞서 배웠던 곱셈 공식 중에 이 곱셈 공식을 기반으로 나오는 친구란 말이지. 자, 나영이 이거 전개해보자. 어떻게 나오니? A, C, A, G, B, C, B, G. 아이씨 잘못 적었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중구난방 같아 보이는데 여기에 x가 하나가 추가가 되면은 되게 공식 같은 공식으로 바뀌게 돼요. 자, 현지가 이거 전개해보자. AC X제곱 AD BCX 플러스는 어디 자꾸 팔아놔. 플러스 그래서 요렇게 전개가 된단 말이야. 요렇게 돼 있으면 중구난방 같아 보이는데 요렇게 적혀 있으면 왠지 모르게 식 같아 보이지, 그지? 근데 사실은 전개야. 그러면 이 전개를 역으로 하는 게 요런 인수분해 꼴이고 너네가 실제로 공식같이 공식 배운 거는 사실 두 개밖에 없어. 선생님이 누차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너네가 공식처럼 배운 공식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이게 이쪽으로 가면 곱셈 공식, 이쪽으로 가면 인수분해란 말이야. 맞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긴 걸 전개하는 건 해봤잖아. 그럼 우리가 전개된 모양을 토대로 원래 모습을 추측하는 게 여기서 말하면 추측은 아니지. 제시해내는 게 인수분해다. 그럼 얘도 결국 무슨 A 곱하기 무슨 A였을 거 아니야. 얘도 무슨 B 곱하기 무슨 B였겠지. 근데 역시 보다시피 얘가 자기 괄호 안에 들은 친구랑은 안 곱해지지. 결국 이쪽 괄호에 있는 친구랑 곱해진단 말이지. 말하자면 여기서는 지금 이게 X로 돼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이 식 기준이야. 여기가 B고 여기가 D라는 거지. 요식 기준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유추를 한 다음에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한 걸 두 개 더해서 얘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란 말이지. 그게 요 부분. 맞나? 요 내용을 알고 풀어야 된다. 근데 이거 보시다시피 되게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와다 안다? 안 와다? 안 와닿는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반복해서 내가 인수분 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한 번에 정답이 나올 거라 생각하면 안 돼.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나는 12의 a제곱이니까 나는 3a랑 4a로 뜯어야지. 6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b제곱이니까 나는 2b, 3b 뜯어야지. 자, 처음에는 마이너스는 직접 먼저 달진 않아요. 알겠지? 나중에 더하기 빼기 계산한 다음에 답니다.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 얘네들이 곱하면은 그러면 얘네들이 더해서 AB 나오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 맞아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 맞아 아니야? 그럼 이 친구는 실제로 3A 마이너스 2B 4A 플러스 3B를 전개한 거다 라는 게 요 내용이고, 요 내용은 사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선생님이 불찰로 인해서 동영상이 안 올라갔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선생님이 실망스러운 건 뭐냐? 그래,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걸 전개해서 얘가 나오는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 맞아 아니야? 전개하면 나와야지. 인수분해가 이렇게 가는 거면 거꾸로 전개하면 얘가 나와야 되잖아. 맞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말할 체면이 없다 너네는. 됐나? 마지막으로 문제가 됐던 활용 얘기도 하고 넘어갈게요. 98페이지.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너네가 활용을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98페이지 인수분해 활용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옆 앞에 어디 갔지? 여기다. 얘네는 종합 이러고 이렇게만 나왔었네. 요런 파트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 있네. 요런 거 할 때도 똑같은 거란 말이야. 얘네를 단지 거꾸로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4번을 잠깐 보여줄게. 그럼 너네가 배운 걸 토대로 이 친구 뭔가 해야 되겠지. 맞나?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웠기 때문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친구는 앞으로 빼야 되겠지. 맞나? 그 다음 누구 제곱 빼기 누구 제곱 곱셈 공식 알아 몰라? 알잖아. 이현지 이 곱셈 공식 알아 몰라? 이거 더하기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더하기를? 1.15 0.85 점을 잘못 찍었네. 이거 더하기 못해요? 아니 잠깐만 현지가 못한다 그러길래 이거 더하기 못해? 진짜 못한다 그래. 나는 이거 더하기 할 수 있어 없어? 얘는 0.3 되겠네. 더하기 못해요? 여기서 안 배운 거, 모르는 거 없다는 거지. 너네가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라는 얘기야. 뒤에 넘어가서 나영이가 문제 읽어볼래?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 꼴의 넓이가 3의 제곱 더하기 7의 더하기 2일 때 이 사다리 꼴의 두께를 구하시오. 사다리 꼴 넓이 못 구하는 사람 있어? 있어 없어?
그럼 나영이가 대답해봐.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됐나? 윗변 얼마야? 1 더하기 아랫변 얼마야? 1 더하기 3 높이를 모르지? 그지? 선생님 적어놓은 식 중에 모르는 거 있는 사람 있어 없어? 선생님 지금 해놓은 거 중에 모르는 거 있는 사람 활용을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못해요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활용을 계속 못하는 거고. 알겠나?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면 당연히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활용을 20문제 풀어서 20문제를 당연히 니네가 다 맞춰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야. 내가 사다리꼴을 아는데 선생님 내가 이렇게 식을 세워봤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이렇게 하고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정상이다. 알겠나?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선생님 저 부피 구하는 공식을 까먹었어. 물론 요새 세상 얼마나 좋아.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 맞아 아니야? 그렇지만은 뭐 안 나오는 거 되게 복잡한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 요 부분을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와서 묻는 거지. 선생님 활용 안 배웠는데요. 활용 쌤이 안 해줬는데요. 활용을 누가 뭘 해줘? 맞아 아니야? 아니면 아니라고 왜? 방금 이거 활용 문제 풀었는데 아니 저거 이걸 안 가르쳐주면 난 못하잖아요. 있으면 얘기하라고. 현재 있어 없어? 얘 왜 대답이 없어 자꾸 고개 막 푹 숙이고 모자 쓰고 앉아가 말이야. 이 나이 있어 없어?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못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 보고 먼저 풀어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파트야. 알겠나? 알겠는가? 아니 대답들이 없어 얘네는. 알아들었는 걸로 치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면. 그래서 다음 근데 너네 이거 말고 숙제 뭐 하나 더 있지 않았니? 아닌가? 연습장 써오는 숙제 뭐 하나 더 있지 않았나? 오답 노트에서. 없어요. 그거 쌤이 검사 안 해줬어요. 오답 노트 추가로 더 했는 거는 안 했어? 요거는 선생님이 검사를 안 해서 그랬구나. 이거를 선생님이 오늘 오늘 검사한다 그랬던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지난번에 단원 평가 오답 노트 중에 선생님이 뭐뭐 다시 해라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다시 틀려서 다시 해야 되는 것도 있었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검사하도록 할게요.